네, 안녕하세요. 황민호의 산책의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이현님의 프로그램을 좀 벤치마킹 해봤어요. 오마주라고 하나요? 뭐 좋은 말들이 많죠. 따라하고 베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어떤 생각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색이라고 하죠. 뭐 더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좀 술을 마셨더니 지금은 또 완전히 술이 깬 상태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걸 잘합니다. 사색을 잘하고 철학가고 영화를 찍으니까요. 말도 저는 아니죠. 말을 객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랑 대화해본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말을 잘한다고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림이 모자르지만 4K 10비트 이 어마무시한 영상 화질과 이현님보다 훨씬 뛰어난 깊은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념을 가져온다면 그녀가 가진 70만 구독자 어쩌면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좀 참고했냐면요. 어디 보자.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이현님 지금 채널 가서 내가 뭘 봤더라 하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셨네요. 이게 주기적으로 올리시다 보니까 최근 걸 봤나 보네요. 올리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 찾았고요. 근데 이거 순서가 좀 달라가지고 그 운 좋은 사람이 되는 법 봤고요. 내가 명품을 안 사는 이유 4가지 봤고요. 옷을 단순하게 입었을 때 생기는 일들,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의 매력을 높이는 간단한 2가지 팁, 이걸 봤어요. 이제 제가 이현님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이현님의 말을 박살내면 이 구독자를 제가 다 그대로 가져가고 저는 벤츠도 사고 또 멋진 집으로 이사도 가고요.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일단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 첫째로는 이현님은 이제 손으로 휴대폰 화면 보이시죠? 엄청나게 이제 거침없이 싹싹싹 그리십니다. 근데 이제 인물 그림은 너무 실력 차이 많이 나니까 풍경하자 하고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산 하나 그리고 정신과 그 검사 보면은 집 나무 사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자 해서 이제 나무부터 뿌리부터 올라가는 가지 또 예쁘게 싹싹 해줘야죠. 이때 선이 구불구불하게 나서 좀 짜증났어요. 내가 그린 나무는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기 때문에 가지가 좀 곧거든요. 그래서 선이 곧게 나가야 되는데 살이 쪄서 그런지 구불구불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격이 꼬인 탓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림은 제가 상수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그림으로도 말로도 이현님을 이기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림은 아주 미세하게 밀릴지라도 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서 그렇게 진행해야겠다, 이겨야겠다 했는데 말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조진 거죠. 옷을 단순하게 입었을 때 생기는 일들, 명품을 안 사는 이유 4가지, 이런 거를 제목만 보고 저는 생각하기를 사치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의 전략을 세웠을 때는 어떤 멋을 내는 거에 대해서 사치라고 인식했을 때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인생관에서는 그것이 최우선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무를 그리면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풍경을 때려쳤습니다. 그림 어차피 밀리는데 내가 굳이 뭐 힘들게 수준도 아니야. 그림은 그릴수록 안 좋은 게 나온다고.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현님 영상들을 쭉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이현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개인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n my opinion이죠. 물론 둘은 다른 뜻이지만 어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현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기본이고,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좋은 의견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플러스, 그리고 난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옷을 단순하게 입었을 때 생기는 일들에서도 본인이 넉마를 주워 입고 출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멋에 대해서 정의한다. 어떤 아침에 자신이 뭘 입을지 코디를 하고 아이템을 고르고 뭐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걸 고르는 사람들은 그날의 느낌, 순간적인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겠죠. 허영심이 많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현님 같이 이제 심플 이즈 베스트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 미니멀리즘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현님은 와이셔츠 위주의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1패한 거죠, 저는 옷을 단순하게 입었을 때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진 않았고요. 옷을 입었을 때 생기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출근이나 약속 10분 전에 일어나고요.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가 거의 울면서 간청했는데요. 머리를 감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아무리 복장 자율하지만 왜 구멍난 옷을 입는 거냐. 저것도 말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제 업무 외적으로도 어떤 대인 업무도 좀 가끔 맡았었거든요. 새로 오는 손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접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맞이하고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좋네요. 이런 거.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요. 이런.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얘기할 때 있었고요. 아주 그쪽이 전담은 아니었지만 많이 나갔죠. 거의 전담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진 거죠. 이제 저는 제가 구멍난 옷을 입고 머리를 안 감는 걸로 저를 표현한 거잖아요. 일단.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구멍난 사람이죠. 그리고 머리를 안 감는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패. 저 중학교 때 만화 그리는 애였거든요. 만화 부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있잖아요. 교실에서 만화 그리는 애. 그래서 이거 하나 그리자 하고 인물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못해도 해야죠. 하기로 했는데 이거 카메라 설치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 아이폰도 없고 거치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직각으로 촬영이 될까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패 했죠. 옷을 단순하게 입었을 때 생기는 일들 1패. 그리고 명품을 안 사는 이유 4가지. 이건 무승부. 왜냐면은 그냥 이해했어요. 이래서 안 사시는구나 하고
근데 더불어서 돈 벌면 돈이 나한테 좀 많이 벌려서 이 물건들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해지지 않을 정도의 액수가 생기면은 나는 살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쓰는 물건들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 거기선 자신이 원하는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데 돈을 쓰는 편이라 이것도 1패 같네요.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 4가지, 내가 담배를 피는 이유 4가지, 이런 거는 못 하거든요. 2개 다 1가지씩밖에 이유가 없는데 슬슬 할 때 안 됐나? 이걸 한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마시는 거라. 이유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의해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이거 어렵다, 그림 그리기. 입술 표현, 저만의 어떤 입술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까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졌다, 그냥 하자. 이제 기억이 나네. 편집본 보면서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억이 나네. 아이고.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영원히 기억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거고. 또 뭐 봤더라. 이거 이후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의견이 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말의 매력을 높이는 간단한 2가지 팁. 요거는 글쎄요, 이현님이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랑은 의견이 좀 많이 다르셨어요. 비유를 써라. 이현님의 꿀팁 2가지는 비유를 써라, 여러 가지를 연관시켜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이게 첫 번째. 2번째는 주제를 끊임없이 따라가라. 이건데요. 주제를 따라가는 거는 저도 자주 사용하는 화법이긴 합니다. 그 대화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 자꾸 사담으로 빠지거나 각자의 어떤 말버릇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랑 벗어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대부분 한 귀를 흘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리고 적당히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자, 돌아와서 하면서 노려보죠.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요. 주제를 놓지 않는 거죠. 주제를 놓지 않는 거.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하는 거죠. 이건 비슷한데, 근데 좀 비유를 좀 안 써요. 더불어서 상대방이 비유를 쓰면은 가끔 말리기도 합니다. 그 비유 때문에, 비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만난, 이게 뒷담화가 되나 이게? 아닌데, 제가 경험한 이제 비유, 대화에서의 비유는 원래 대화 내용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그 비유가 적절한 거냐? 왜 너의 말의 논리를 그 비유에서 가져오느냐?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환경보호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토론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환경보호에 과학의 힘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어떤 인위적인 것을 멈추고 자연치유를 우리 밀어줘야 되느냐, 이거를 주제로 논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과학의 힘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썼어요. 저는 씁니다. 제가 쓰는 비유는 착한 비유이기 때문에, 남들이 쓰는 비유가 나쁜 비유고요. 저가 얘기하기를, 이제 사망 직전에 암 환자가 있다. 과학 치료가 될지 자연 치유가 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자연적으로 죽지 않느냐. 뭐 왕왕 수준은 아니지. 아주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뉴스에서 말기암 환자가 자연 치유로 살아났다 라는 기사 나오지만, 그게 기사가 되는 건 기적이어서 그렇다. 우리가 뭔가를 고치려고 할 때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자연 치유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에 기댄다는 게 맞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토론이 말기암 환자한테 의료 기술을 사용해야 되느냐, 자연 치유를 써야 되느냐, 이 대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중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 비유에 갇힐 때가 많아가지고 비유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대화의 제왕으로서, 말의 제왕으로서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대화의 기술 첫 번째는 이게 제일 큽니다.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어긋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거에서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어떤 예를 들까요? 너 벌레를 좋아해서 흙을 퍼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흙을 퍼먹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차 검증 너무 딱딱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각자의 세계에서 집단적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큽니다. 이 세계,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나는 이게 기본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이게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 기분이 나쁘구나. 전 상대방의 표정을 좀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이 사람 기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대화할 때는 대부분 표정이 무방비거든요. 특히 저같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데 내가 만약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 어떤 위치적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표정을 뭐 쌍심지를 키고 째려보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겸손한 표정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은 대화할 때 편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따라가기가. 첫 번째는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라 였고, 두 번째는 두 갈씩 진행입니다.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앞에 배치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술술술 넘어가는 거죠. 이 화법은 일단 업무 처리할 때 좋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고 부끄러운 게 있어도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어차피 똑같이 잘못한 거잖아. 이유, 변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변명은 뒤에 합니다. 이게 훨씬 더 불쌍해 보여요. 훨씬 비장해 보이고.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진행에도 훨씬 낫잖아요. 이게 할 말만 딱딱 싹싹. 응? 그리고 이 화법은 상대방한테 지루함을 덜 느끼게 합니다. 이 대화에 좀 더 집중하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건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 증거로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끝났네요. 두 번째 이유라기보단 두 번째 방법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예상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야겠네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흠뻑 젖었어요. 비가 왔거든요, 밖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밖에 비 많이 와?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우산이 작아요 라고 했어요. 이제 예상하는 답변은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겠죠. 바람이 불어서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우산이 그렇게 작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강수량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머, 저희 나름의 어떤 굉장히 고급 인텔리 유머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문장 대답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꼬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는 좀 고급 스킬들이에요. 전 이제 대화의 제왕, 대화의 전략가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온도 확인해야 되고요. 부극성의 위치도 중요하죠. 어떤 별들의 기운, 별들의 속삭임을 들어야지 진짜 정점에 이르를 수 있거든요. 말에 대해서는. 이제 임무를 한번 딱 때렸으니까 좀 풀샷을 그려보자 이러고 다시 싹 넘기고 전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손을 그릴 때 망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그리니까 느낌이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현님 채널을 쭉 정독하면서 결정적으로 든 생각은 두 가지 정도인데, 의미 부여와 예쁜 말이었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의미 부여를 안 하려는 사람이에요. 뭐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오늘의 너는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반복돼도 누군가 널 사랑하겠지 하고 그냥 안 보고 말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제가 살아갈 방식인데요. 예쁜 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말하는 예쁜 말은 표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있어요. 나쁜 말은 야 담배 한 대 피자, 술 먹자. 예쁜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나의 행복에 대해서 집중하자. 우울증을 이겨내는 법. 이게 예쁜 말, 좋은 말. 진짜 좋은 말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좋은 말. 좋은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거든요. 이현님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좀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성취도 느끼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바도 아시고. 저는 단편 영화를 여러 편 찍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8천의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두 편으로, 단 두 편으로 2년 동안 8천. 성취를 느낀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되고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짐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화를 울음소리처럼 만들고 있어. 아우 열받아. 아 못 참겠어 하면은 한 편이 나오는 거. 이게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독립영화 보신 적 있나요? 1억 정도 쓰죠. 진짜 싸게 찍으면은 진짜 극도로 전문가가, 싸게 찍는 전문가가 지금 1,000만 원 정도로도 찍더라고요. 저는 8만 원까지 갑니다. 전 8만 원으로 이미 배급사에서 돌려주고 있고, 꽃의 왈츠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작품이고 제일 자랑하고 싶은 작품이고 아직은 왓챠에 안 올라온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민속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바에서 짬처리를 당합니다. 그 동료의 일을 혼자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동료는 뻔뻔하게 다음에도 너가 나가라. 그럼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 화가 납니다. 아니 뭐 직업 의식이 없냐? 사장한테도 거짓말로만 하고 왜 그러냐? 응?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런 게 없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기를 돈 많이 받냐? 받은 만큼만 일해라. 당신이 그리고 솔직하게 일했을 때, 내 일을 대신 책임졌을 때, 그래서 지금 당신은 자랑스럽느냐? 당신이. 마지막에 주인공은 술집 노래방에서 손님을 위해 춤을 춥니다. 그 춤은 주인공이 연마했던 민속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난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청춘, 꿈 이런 것들이 가치 없이 발현될 때, 그때가 좋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좋고 나쁨을 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꽃은 사랑이지가 아니라 꽃은 꽃이지, 장래의 희망은 장래의 희망이지, 청춘은 젊은 거지, 그저 그뿐이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작업들을 할 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작업에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무덤들을 생각하고 작업합니다. 공동묘지를 생각하고. 모차르트가 공동묘지에 묻혔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의 음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불멸의 작품이지만 공동묘지에 묻혀있죠. 저는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추후에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천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 정도면 천재인가? 내가 천재가 아닌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어쩌면 천재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무덤은 모차르트님의 무덤이 아니고요. 어차피 공동묘지를 찾지도 못하지만 이름 없이 죽어간 창작자들을 생각합니다. 저마다 가치가 있었겠죠. 고흐는 이름을 날렸죠. 모차르트도 이름을 날렸죠. 근데 아마도 훨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름 없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태어나면 죽고 무대는 좁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어리지만 31라는 게 뭐 어디 가서 명함을 꺼낼 정도로 늙은 나이는 아니죠. 어렸을 땐 흉내도 많이 냈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웹드라마도 한번 찍어보고, 유튜브 뭐 투자가 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스타일로 약간 청춘 로맨스물로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공모전도 많이 하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한 탓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탓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하기가 싫었어요.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흉내를 내고 있지? 그 다음에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 다음에 대답은, 내가 좋아하는 건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거야 하고, 그런 작품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요. 나의 가치를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제가 모래성 쌓기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통달했다고 해서, 봐봐 나 이만큼 잘하지? 아이고 파도가 들이쳤네. 내 성이 없어졌네.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모래성 쌓는 게 재밌는데 그 사람은 모래성을 쌓는 거야.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대로 끝났으면은 고민한 게 아닙니다. 고민이 된 이유는 이런 저조차도 저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를 고치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고 어떤 단점들은 저가 제 개성으로 생각하고 어떤 단점들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사과를 했고요. 지금도 그 리스트가 왜냐면 잠잘 때 자꾸 생각나요. 그쵸? 잠잘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요. 사과를 한다고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야. 최소한 사과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안 되겠지. 내가 했던 실수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황하는 중입니다. 꽤 오래 방황할 것 같아요. 터번을 썼습니다. 그 여자 머리 그리다가 헤어스타일 자신이 없는데 여성 헤어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팬시한 단발을 그리고 싶었는데 안 되길래 에잉 터번이나 씌우자 하고 터번을 그렸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했죠? 주제로 돌아온다. 이게 말을 잘하는 거다. 예, 주제로 돌아와서요. 또 한 가지 비밀. 여태까지 영상을 버티신 분들을 위해서 대화의 꿀팁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검증된 거고 진짜 정확한 거예요. 이거만큼 말 잘하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마스터하면 저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저를 뛰어넘을 정도로 말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씨, 그리고 열린민주당 맞나요? 지금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제가 뭐 어디 성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새누리당하고 국민의힘은 겹치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을 계속 가져가니까 헷갈리는 거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님하고, 그리고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진중권 님, 이 세 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진짜 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가끔씩 틀릴 때도 있죠. 언제나 사람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틀렸을 때 인정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자신의 어떤 이익에 다가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끝에, 생각 끝에 나오는 말이구나 라는 신뢰를 줍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사람들은요. 그렇다고요. 맞는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토론 잘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말의 매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토론 이기는 법이요,
학교나 어떤 모의 토론 대회 같은 거는 지정해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근데 현실의 토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토론은 대화 끝에 답에 근접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토론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잘하는 것보다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가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잘났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순간들을 봤습니다. 아, 맞는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말을 잘하네. 자기가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때의 자신감은요, 달라요. 자기가 진짜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감 있게 말한다? 그거는 현실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기꾼이죠. 더불어서 저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은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 자격도 없고요. 언젠가 상대방이 내 의견과 내 논리에 치명적인 결점을 지적했을 때, 아, 내가 틀렸다, 전원 철회한다,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겠죠, 언젠가?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그런 세상이 빨리 올 텐데. 솔직히 인간 별로지 않아요? 인간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가거든요, 일단. 뭐 그렇다고요. 거의 다 들어가네요. 지금 배경을 그리는 이유는 두 명의 인물을 그렸는데 좀 딸린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배경을 그리면은 그림이 좀 나아 보인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죠. 그리고 저가 4K 10비트로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나 이현님보다 그림 못 그려요. 그리고 이현님보다 좋은 말 못해. 그러면 화질을 올리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알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